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입니다. 자, 오늘 9월 7일 마감 시장 함께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빨간 주식 종목군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 자체가 크게 엇갈려 버렸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런 대형주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결국에는 이런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대형주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외국인들의 큰 매도세 자체는 다음 주에 있을 수 있는 9월 13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에 대한, 현물 포지션에 대한 변화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간밤에 있었던 게 바로 미국의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즉슨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 트위터 같은 이런 컨텐츠업에 대해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술주에 대한 발목을 잡아버렸고, 그런 부분 자체가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로스컷이 조금 걸린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기간이 3,960억 원을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제가 좀 더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지금 연기금이 117억 원, 그리고 국가지 자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물량이 뜻하는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대형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지고 말았지만 다른 여타의 중형주와 소형주에서는 이겼다라는 거죠. 바로 누구에 의해? 바로 연기금과 국가지자체에 의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는 오늘도 적극적인 매수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투신권이 또 적극적인 매수를 펼칠 수 있는데 오늘 매도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면 좋겠고,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스닥과 코스피가 크게 상반되는 부분이,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이 보시면 철도 관련주들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로 대표되는 경업주들이 또 상승을 했고, 바이오, 경업주 그리고 엔터 관련주까지 이 세 가지 축이 오늘 크게 상승을 하면서 종목들은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지만 지수는 긍정적으로 마감했다라는 부분이죠. 자, 바이오와 경업주와 그리고 엔터 관련주 공통점이 뭘까요? 결국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형의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남북경협전 결국 남북관계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에 대한 나비효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바이오는 네이처셀이 오늘도 상승했어. 야, 저 회사 대표까지 구속됐는데 불구하고 가고 있구나. 바이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이 현저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엔터 관련주 마찬가지인 거예요. BTS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가수 블랙핑크도 잘 나갈 수 있지, 여자친구 잘 나갈 수 있지,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을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를 좀 더 연장선상에서 연초에 대한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시장은 아직도 상당한 가즈아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가즈아 심리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의해서 시작된 심리지만 지금 2018년도에 투자 심리를 계속적으로 견인하는 게 바로 이 가즈아 심리입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은 어때요? 서울만 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신축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대한 집을 살까?
아직 그런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 심리가 어디에 작용하고 있냐?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 작용하고 있고, 그게 주식시장 안에서는 바로 바이오라든지 엔터라든지 경업주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심리가 그냥 끝이 날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심리 자체가 좀 더 작용을 하면서 2018년도는 이런 키워드로 계속적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는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긍정적인 시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9월 13일은 옵션 만기. 결국에는 9월 13일까지 코스피가 큰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그럼 코스피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2265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지금 반등이 났는데, 결국 시장은 2260, 2265포인트가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이라 보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곧장 이런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는 미적지근하게 바닥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거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타나서 2320포인트, 1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 2470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빨간 주식 종목 같이 보실 텐데,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큐브엔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엔터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가수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죠. 지금 이 큐브엔터에 대한 주가 자체가 오늘도 크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 있고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었고 투매가 나타났고 다시 한번 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적인 부분 그리고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런 엔터주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좀 더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큐브엔터라든지 그리고 지금 오늘 SM 같은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도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고가권역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고가권역 이렇게 버텨줄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엔터 시장 안에서도 대형주권에 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SM이 무너져 버린다면 결국엔 JYP 엔터라든지 키스트라든지 YG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군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SM과 그리고 앞서서 봤던 큐브엔터 이 두 가지 종목 좀 더 집중해서 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 종목 KCI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KCI가 오늘 1800원을 마감됐는데 이 회사가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계면활성제 결국 우리 샴푸라든지 또는 뭐 세차할 때 쓰는 세차용품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원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우리가 엔터라는 것이 바로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한쪽 축이 엔터라면 다른 한쪽 축이 결국 매출이 나오는 구조는 바로 지금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신남방 정책, 바로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엔터 관련주가 지금 반등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주가도 크게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KCI에 대한 주가 자체는 결국 화장품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수급 점수 상당히 높게 줄 수 있고 지금에 대한 실적적인 모멘텀도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포스코 엠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 축, 경업주, 엔터, 그리고 바로 바이오. 자, 그 중에서 경업주 중에서도 원래는 철도라든지
또는 가스관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면,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분위기가 달랐던 게 자원개발로 대표되는,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 대해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포스코 캠텍, 포스코 엠텍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포스코 안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 포스코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바로 자원 개발에 대한 능력 자체를 바로 북한에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오늘의 이 상승 자체는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자, 앞서서 고가 권역에서 주가가 맞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위에 매물이 있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종목 포스코 엠텍 관심 가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 종목 마지막입니다. 알테오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C 접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기술 자체가 바로 요렇게 요 그림을 많이 보여주던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병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붙어 가지고 치료가 된다면, 이 ADC 접합 기술은 항상 여기에 이제 붙는 거죠, 병원체가. 그럼 이렇게 여기만 붙는다면 위치를 어디에 붙는지 알기 때문에 좀 더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러면 결국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바이오하고는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치가 좀 더 높을 수 있겠고, 오늘 뉴스가 나왔던데요. 바로 IR데이에서 이 알테오젠의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좀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레포트를 좀 받아왔는데요. 물론 내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분들하고는 어느 정도에 대한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100%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 회사에 대한 변화가 충분히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렇게 IR에 대한 부분, 기업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기업이 뭔가에 대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 힌트를 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주가 자체가 보면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타난 양상인데, 앞서서 있던 여기까지 충분히 지금 반등을 좀 더 이루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가는 종목군, 잘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부동산도 오르는 집만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신축에 대한 부분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 주도 패턴,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